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생물 용어 풀이 하는데, 갑각류로 생각나는 거 있어? 갑오처럼 각질 짓는 거. 새우. 그 다음 뭐 있어? 갑각류. 절지동물이네. 절지동물. 그러면 끊어일절.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딱딱 이렇게 돼 있고, 몸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보통 아가미를 지니는 절지동물, 갑각류. 가재 있지, 가재. 이런 거. 갑각류, 가재. 알겠지? 자, 광포화점. 그럼 포화는 꽉 찼다는 거지. 빛이 꽉 포화니까, 자, 어떤 식물이 있는데, 식물에다가 어두우면 광합성이 좀 덜 되는데, 밝게 해줬어. 그래서 광합성이 이제 피크로 됐어. 이 식물에 있는 엽록체에서, 공장에서 막 생산하는데, 그거보다 빛을 더 많이 줘도 더 이상 안 돼. 이게 포화점이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포화점이라는 뜻은 뭐냐면, 포는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가득 차면 광포화점.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더 세게 줘도 광합성량이 증가하지가 않아. 그치? 그 빛에 써.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광포화점은 광합성이 이렇게 증량하다가 이렇게 정지가 돼. 더 이상 안 늘어. 그럼 요 점, 요 Y축, 요 점을 광포화점이라고 그래. 이해됐죠? 자, 굴성. 굴 꺾어진다는 거야. 굴성, 굴절 이런 거라. 그러면 자극이 가해지면 자극이 어느 쪽으로 굽어. 반대쪽으로 자라. 이렇게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가. 이 식물이 있으면 태양 쪽으로 가. 그 뿌리는 반대쪽으로 가. 물이 있으면 물 찾아가. 이해됐지? 에? 그러니까 굴성은 그쪽으로 자극적으로 꺾어져 가는 거를 굴성이라고 해. 굴절되는 성격.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기 제일 쉬운 게 근시화나지. 자, 수정체가 두껍거나 수정체는 이게 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눈.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망막이 있어서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이 빛이 들어오면 이게 통과돼서 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돼서 거꾸로 보이는데 사람이. 근데 뇌에서 이걸 반드시 판단하는 거래.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사람을 거꾸로 보인다고. 근데 수정체가 너무 두껍거나 이 길이가 길어. 요 차이의 길이가 길으면 근시. 각막면이 고르지 않거나 빛이 산란해서 잘 안 보여. 상이 참 부족하게 잘 안 보여. 그럼 난시. 난시는 뭐라고? 곤란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반사를 할 때 이게 평평하면 그냥 이렇게 반사가 입사가 되고 반사가 되는데, 이게 꼬불꼬불하면 난반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흐릿하게 하지. 표면이 꼬불꼬불하면. 나는 곤란하다요. 그럼 근시하고 원시가 있잖아. 원시, 먼데, 근시. 자, 망막사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근시하고 원시는 어떤 게 가까운 게 안 보이냐? 근시는 멀은 게 안 보이냐? 너 아냐? 너 모르는데. 한 번만 할게. 근시, 원시. 이게 물어보는 사람은 헷갈려. 근시, 원시인데, 그지? 근시, 원시. 원시, 그지? 근시, 원시. 병원에서 굴절 검사를 한대. 그죠? 그러면 뭐야? 반듯하게 보는 게 정시인데, 근시는 초점이 앞에 있대. 반대로 뒤에 맺히면 원시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있으면 망막이 있는데, 이 초점이 앞에 맺히면 근시, 이 초점이 뒤에 맺히면 원시네. 그치? 초점이 여기에. 그치? 그러면 여기에 정시는 이렇게 해서 여기 스크린에 그대로 맺혀야지. 근데 여기는 근시, 이거는 원시. 근데 근시, 원시 그게 아니라 어떤 게 더 안 보이냐는 건데, 내 얘기는 근시, 원시. 자, 이렇게 보면 근시, 원시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까지 잘 되는데, 여기가 맥락이라 그래. 여기가 맹점이라 그래. 맹점. 요 부분은 안 보여. 그 급소가 있다. 맹점 할 때는 요 부분은 시신경이 뭉쳐서 들어가는 거. 망막이 스크린이에요. 영어의 스크린. 근시는 봐봐. 오목렌즈로 근시로 렌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뒤로, 이 앞에 있는 걸 뒤로 끌어가주지. 볼록 렌즈로 하면 머리 있는 걸 당겨주지.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노인들은 이 볼록 렌즈로 쓰지. 맞아요? 렌즈로 낄 때, 그지?
그래서 이제 원시 근시는 앞에, 원시는 뒤에인데 요거는 오목 렌즈로 당겨 이 뒤로 가게 하고 더 뒤로, 볼록 렌즈는 빛이 모아지니까 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당겨주고. 됐어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는데 근시는 가까운 게 보여, 먼 게 보여? 모르겠네. 근시 원시 단시란 수직 자리 단면도인데 이렇게 수정체로 오는 거지. 초점 이것도 안 나오네. 멀은 게 잘 보여, 가까운 게 잘 보여? 모르겠네. 근시. 자, 여기 있네. 그래서 근시인 사람은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지만, 근시는 가까운 거, 가까운 거 잘 보네? 먼 게 안 보이네, 그지? 근시는 가까운 게 잘 보여. 원시는 그러면 뭐라 그랬어? 먼 게 잘 보여. 근데 가까운 게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뭘 쓰고, 돋보기를 쓰고 보는 거야, 할아버지들이. 먼 거는 잘 보여. 알겠지? 원시는 뭐라고? 먼 거리는 잘 보나 가까운 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볼록렌즈 이렇게 돋보기 놓고 책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 설명을 했지. 근시는 가까운 게 잘 보이는데 먼 게 안 보여. 그러면 근시는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볼록렌즈, 오목렌즈를 가지고 요 뒤로까지 밀어주지. 할아버지들은 원시지. 먼 게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당겨서 볼록렌즈로 여기에 맞추게 하지. 그럼 다 구분됐죠? 저도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자, 콩팥, 오줌을 걸어주는 것은 콩팥이야. 콩팥 양쪽에 두 개 있는 거 알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보호만 여기에 조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네프로야. 네프론 하나 있는 거. 오줌을 거리는 네프론. 이 네프론 안에 보호만 주머니라는 것도 있고 해서 오줌을 거르는 단위야. 폐 같은 데 보면 꽈리가 하나 있지, 꽈리. 이 폐세포가 있어, 이렇게. 풍선처럼. 조만한 것들이 꽈리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야, 폐에. 여기에도 세포 단위, 이렇게. 하나의 오줌 거르는 단위들이 있는데 그걸 네프론이라고 해요, 네프론. 됐어요? 자, 노안. 수정체가 탄력성이 약해지면 이거를 먼 데, 가까운 데를 빨리 이렇게 팍팍팍 변해야 되는데 이게 천천히 변해. 그럼 잘 안 변해. 그 다음에 이 수정체가 여기는 탄력성이 있는데 여기는 떨어져. 그럼 이게 교정하는 거야, 쓰는 거야, 나처럼. 보이긴 뭐 이렇게 해도 다 보이거든? 근데 약간 흐릿하게 보여.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렷하게 초점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탄력성이 좋고 여기는 좀 떨어져. 그러니까 노안은 이 안은 눈안이거든? 안경이니까, 그치? 늙었다는 거야. 늙어서 탄력성이 약해지는 거야, 피부가. 그래서 늙으면 탄력성이 없는 거야, 피부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탄력성이 더 있는 거야. 자, 뉴런은 신경기원단이야. 이렇게 신경이 나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신경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신경이 뻗어놓고 또 이렇게 뻗어갖고 이렇게 해서 또 신경이 있고 하면 이렇게 신경이 쭉 이어다니는 단위를 뉴런을 신경계의 단위라고 뉴런이라고 그래. 뉴런. 자, 단선 잡종. 그러면 뭐냐면 대립형질로 잡종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T가 있고 수문자 T가 있으면 이거는 우등생이니까 우성이라고 그러고 이건 열성이라고 그래. 열등생. 그런데 하나의 대립형질은 T 이렇게 한 개만 있어. T. 근데 T, A, B 하면 이 A에 대한 우성열성, B에 대한 우성열성이 있지? 그러면 단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건 단성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복합이에요, 복합. 근데 잡종은 뭐냐면, 이렇게 순종은 TT, 큰 거 TT 하든지, 작은 거 TT 하면 순종이라고 그래. 근데 섞인 거는 잡종이라고 그래. 왜 잡종이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잡한 거야. 자, 대립 유전자, 한 형질을 지시하는 두 유전자. 그러면 어떤 거는, T라는 유전자는 어떤 거는 T라는 게 있지. 그러면 이건 흰색, 이거는 빨간색, 이건 흰색이면 이렇게. 중간에 분홍색이 나오기도 해, 잡종은. 그러면 대립 유전자는 대립하는 유전자, 짝으로 되어 있는 유전자. 자, 독립변이는 뭐냐면, 변이는 어떤 실험을 할 때 원인을 변화시키는 거야. 원인을 변화시켜.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똑같이 하는데, 약을 한 개 줬다가, 두 개 줬다가, 세 개 줬다, 이렇게. 그러면 변이는 뭐라고? 변하는 원인은 약이지, 약의 개수. 약의 개수에 따라,
이거 약을 줬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걸 찾는 거거든. 그럴 때 임상시험하고 그러거든. 자, 동맥하고 정맥의 차이는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고, 들어가면 정맥이야. 그런데 문제는 몸에서 이렇게 나갔어. 그럼 빨간색이지. 여기까지. 그런데 이 몸에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면 이건 파란색 정맥이야. 근데 이 피가 다시 폐로 가. 그럼 동맥이야. 근데 파란색이야. 이 폐에서 산소를 받으면 또 빨간색이야. 산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타고 나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동맥은 심장에서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나가는 게 동맥인데 나가는 게 동맥. 요거야 폐동맥이야. 폐동맥은 빨간색. 이게 폐동맥이 폐동맥. 이건 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 나가면 동맥. 알겠어요? 심장에서 나가면 이거는 체동맥. 몸 나가니까 체동맥. 이거는 체정맥. 이거는 폐로 가니까 폐동맥. 이건 심장으로 들어가지만 폐동맥, 폐정맥. 심장으로 들어가면. 나가면 동맥, 들어가면 정맥. 자, 폐 나갔죠? 폐동맥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폐에서 산소를 받으면 산소가 있으면 여기서 뿜어갖고 전족에 산소를 품어주면 헤모글로빈이라고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요게 철분, Fe 로 만들어졌는데 Fe 철분 프리스름은 파란색에다가 산소를 결합하면 빨갛게 녹슬지.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그릴 때.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여기 철만 남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려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동맥 경화증은 동맥이 딱딱해야 되는 거야. 그럼 콜레스테롤은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오면 찌잖아. 그러니까 이 수도관에 여기 들어온 거 여기 끼잖아. 이렇게 오래 사용하면 그것처럼 낀 거야. 지방과 칼슘이 끼어서 혈관이 굳어져. 경화. 딱딱하게 져. 그러면 좁아져. 막혀. 그럼 터져. 그러면 뇌 같은 데서 터지면 뇌졸중 걸려서 죽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동화가 있고 이화가 있어. 이화. 그러면 동화는 같은 게 되는 거야. 자, 탄소 동화작용하면 탄소를 받아들여서 내 몸에 저장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해. 그럼 이화는 뭐냐면 내가 숨 쉬어가지고 에너지로 발생시키면 이화야. 동은 같을 동자거든. 내 몸과 같은 걸 만드는 게 동화. 숨 쉬어가지고 내 몸과 다르게 에너지를 써버리는 건 이화. 이화를 하게 되면 식물이나 동물도 다 호흡을 해. 이화. 호흡에서 에너지를 발생해. 동화는 먹어. 식물도 먹어. 우리도 먹어.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었고 내 살덩어리를 만드는 동화. 그거 운동해서 없애면 이화. 복잡한 상태로 합성된다는 건 뭐냐면, 자, 햇빛하고 물하고 양분을 끌어들여서 만들어서 그걸 녹말로 만들지. 그럼 이게 더 복잡한 구조로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복잡한 구조로 만드는 거야. 먹이 원세, 먹이 사슬이 되어 있지. 그래서 연쇄적인 연결된 쇠사슬처럼 계속 연결되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쇠사슬처럼. 그러면 이거는 이걸 먹고, 이거는 이걸 먹고, 이것도 이거를 먹고, 이거는 또 이걸 먹고 이렇게 해놓지. 그래서 다음에는 먼지 지붕, 먼지가 떠서 지붕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붕처럼 성공에 떠 있는 형태. 자, 면역 작용이 뭐냐면 이 감염, 오염되는 걸 막는 거야. 그러면 면역 작용이 뭐냐면 면역 체계가 이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대항체, 이거는 항원이라고 그래. 그 병원체, 항원이 들어와. 그러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 대항체를. 항체가 대항체야. 그러면 이런 병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딱 맞는 게 돼야 이렇게 뚝 떨어져서 죽어. 그런데 이렇게 딱 맞는 게 없어, 여기 몸에. 그래서 이런 병원균이 이렇게 생긴 게 들어오면 이런 걸 딱 생산을 해. 그래서 딱 맞아. 그러면 이걸 복제해서 계속 이런 걸 생산해 하고 신호를 보내. 그래서 병이 나았잖아.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 이게. 그러면, 그 전에 이런 게 기억이 있지, 이게. 더 빨리 생산해, 이제 쫙. 그래서 따다다다닥 결합해서 탁 낳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불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먼저 백신 접종 맞는 게 그런 거야. 이 병원의 체가 엄청 세면 내가 죽잖아. 그러니까 이걸 약하게 만들어. 묽게. 그래서 내 몸에다 주사를 하면
미리.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으면 요거에 대한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병원체가 들어와 센 놈이 그럼 이걸 만들어서 빨리빨리 결합시켜버려. 근데 바이러스가 이게 변형이 잘 돼서 이렇게 하나도 있고 이렇게 3개짜리도 있어. 모양새가 맨날 변해. 그러면 이걸 하면 이 3개를 낄 수 있는 걸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없어 이게. 그럼 처음엔 아파. 아프면서 계속 이렇게도 만들어 보다가 이게 딱 찼잖아. 그러면 몸이 이렇게 3개짜리 끼는 걸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때 막 만들어서 따닥따닥 낳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항원이야. 원인이 되는 놈. 항원이 다시 침입하잖아? 그러면 그 항원, 원래 원인이 되는 놈의 기억이 남아있지, 옛날에. 그러면 대항체를 신속하게 만들지.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거야. 그게 면역 반응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명수능과 암수능이야. 수능은 순하게 응답해라. 반응해라. 순순히 반응해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명수능은 밝은 데에서 수능하는 거고, 암수능은 어두운 데서 수능하는 거야. 자, 이런 거랑 똑같아. 사람들이 밝은 데다가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 안 보이지. 그럼 점점 지나면서 어두운 게 잘 보이지. 그게 암수능. 근데 어두운 데다 밝은 데 갑자기 나오면 잘 안 보이지. 그러다 점점 적응하지. 그럼 명수능. 눈에는 어두운 곳에서 합성되어 있던 로놉신, 어두운 데는 로놉신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밝은 곳에서 분해돼서 다 없어져. 그래서 로놉신이 아니라 요놉신 때문에 잘 보이는 거야. 그러면 명수능하고 암수능하고 명은 요야, 요. 로는 뭐라고? 어둠으로, 암수능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나오는 거랑 밝을 때 나오는 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지하도를 차를 타고 가다 갑자기 밝은 데로 가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런 게 명수능, 암수능. 이제 모세혈관은 이렇게 동맥에서 나와서 여기 몸이 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이게 짧은 가느다란 모세. 이게 새는 간을 샜자야. 가는 혈관들이 이어지지. 이렇게 해서 여기 빨간색 있고 여기에 파란색 이렇게 정맥으로 하면 여기서 산소를 세포에다 준 다음에 여기를 모아갖고 정맥에서 모아서 다시 올라가지.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요거 얇은 걸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지. 자, 무척추 동물은 척추가 없는 동물이요. 등뼈가 없다. 물고기는 척추 있지. 지렁이는 척추 없지. 갑각류도 척추 없지. 가재 척추 있어? 척추뼈 없지. 이해되세요? 자, 백신은 뭐라 그랬어? 독성을 약하게 만들어서 죽은 병원균을 몸에 주입수했어. 아주 약하게. 그러면 생김새는 나오지.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이런 거를 막 만들어보지 내 몸에서. 다음번에 이 살아있는 놈 와도 얼른 잡지. 그게 백신이야. 그러니까 병용균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해주는 거야. 자, 다음에 보상점이라는 것은 호흡하고 광합선이, 자, 원래 호흡하는 건 이화라 그랬지.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야. 식물들도 저녁에는 깜깜하면 이화를 작용을 해. 호흡하고 살아. 근데 광합성을 하는 건 식물만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낮에는 탄소 동화장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밤에는 호흡하고 이화작용을 하거든. 근데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면 중간쯤 있지. 그러면 호흡도 하면서 뭐도 하겠어? 동화작용도 하겠지. 광합성도. 이게 반반 되는 게 보상점이라고. 보상점. 그러면 빛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세게 하면 광합성을 하고 아주 약하게 하면 호흡을 하니까 그 중간점 되는 거. 그게 보상점이라고. 균형점이. 이해됐어요? 자, 비분리 현상. 세포에서 방추사가 결손되어 염색체가 발생된다. 이거 보자면 이 세포 안에 DNA가 있는데 DNA가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이렇게 이 세포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 끝에서 방추사라는 실이 이걸 땡겨 쭉 나눠오게.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요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가운데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여기 하나를 끊어오고 여기 하나 끊어오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게 나눠져가지고 두 개로 나눠지거든. 복제를 한 다음에. 근데 이 끌어가는 요 실처럼 되는 게 방추사야. 근데 방추사가 없어. 결손됐어.
그러면 이 염색체를 끌어오르지 못하지. 그럼 그 염색체가 없게 돼. 결국 없다는 것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하나 더 많거나 적으면 다운 증후군 걸렸다 그래. 그래가지고 아픈 애들, 좀 아파 보이는 애들 있잖아. 맨날 웃고 다니고 그러면 염색체가 하나 더 많거나 적으면 선천적으로 다운 증후군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뭐냐? 생물이, 바이오가 살아가려면 옥시겐, 산소를, 이거 D는 요구. 그러니까 물 1리터 속에 20도씨에 5일간 분해하려면 ppm이라는 산소량이 있어야 되거든. 미생물이 산소가 있어야 계속 분해가 되거든. 나눠지고. 그러니까 1리터 속에 20도씨로 뒀을 때 미생물이 계속 번지는데 필요한 산소양이 산소량이거든. 그런 것처럼 이 물 속에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도 산소를 먹어야 돼. 세포는 산소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용량이 왜 적어지냐면 이 물인데 내가인데 여기에 이렇게 밥풀떼기가 막 흘러다녀. 그러면 미생물들이 먹을 거 있다 그래서 막 번식을 하지. 번식을 하면서 지들이 뭐 산소를 어떻게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리니까 물고기가 먹을 산소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오염된 물에는 동동동동 물고기가 떠다니는 거야. 맑은 물에는 쓰레기가 없지. 그러니까 미생물이 잘 안 살지. 그러니까 산소가 많지. 이해됐어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가? 그래서 하수구 같은 데는 산소 요구량이 너무 적은 거야. 산소가 없어. 자, 세포 용합은 두 세포를 합쳐서 잡종세포,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 소화를 시킬 때 제일 처음에는 입에서 시키는 거야. 이렇게 짝짝짝 씹어서. 씹을 때 여기서 침 나오지. 거기서 아밀라이스 이런 게 나와. 그 다음에 목을 지나서 위에서 나와, 위산. 그 다음에 소장에서 나오고, 뭐 대장에 나서 이렇게 소장에서 나오고 이렇게 세포를 골고루 고분자는 이 분자 덩어리, 감자 같은 건 크지. 그걸 짝짝짝짝 자른다고. 입술로도 자르고 위로도 자르고 이빨로도 자르고 잘라가지고 아주 작은 걸 만들어야 이게 위산으로 녹여야 이 영양소가 녹말이 잘라져서 이 덩어리들이 점점 작아져서 이게 작아야 이렇게 흡수가 된다고 나중에 몸에. 그러니까 소화가 되려면 몸에 흡수할 만큼의 작은 덩어리로 잘라져야 된다고. 자, 순종은 호모라는 호모 같은 유전자를 갖는 거. 순종. 그럼 잡종도 있겠지. 순종 반대는 잡종. 자, 스모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시에 이게 새벽이 되면 물방울이 끼는데 도시에 있는 먼지, 뭐 배기가스 이런 거랑 결합해갖고 오염물질, 배기가스 이런 것들이 빛을 받아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요 오염물이 대기가스하고 합쳐져갖고 찌릿한 안개가 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시커먼 안개 되는 거야. 그게 또 추워가지고 기온 역전 현상으로 추워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차가워져. 땅이라. 그러니까 여긴 차갑고 여기 뜨거우니까 이게 안정돼. 그래서 안개가 그대로 멈춰 있어 새벽에. 이게 스모그 현상이라. 자, 실브율은 역치는 뭐냐면 역치는 자, 어떤 걸 움직이려면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걸 움직이려면 이만큼의 힘이 들지만 처음에 움직일 때는 이만큼의 힘이 들어. 이걸 역치라고 그래. 또 자극도 원래는 요 정도의 자극으로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세게 해야 돼.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여기 보면 역치 미만의 자극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 반응해도 요만큼 자극해도 반응이 안 일어나. 근데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요만큼만 자극을 해도 반응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 정도야. 그러니까 요 끝에 있죠. 요만큼. 요 제일 높은데. 여기까지는 한 번 도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그래. 이만큼 혼자 공부를 힘들어 처음에. 그러면 이 정도만 공부해도 비슷하게 효과가 되는데 처음에는 요만큼만 한다고 요 정도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요 고비를 넘겨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3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5시간을 공부를 한 걸 넘기면 그 다음부터 3시간만 해도 점수가 오르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그게 역치야.
역치 이상의 자극을 했을 때, 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네, 실물. 알비노는 흰색으로 되는 건데,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거. 멜라닌 색소가 적은 거야, 백인들. 자, 암수형은 뭐야? 어두운 데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 갔을 때, 그치? 어? 로놉신이 분해되어 있다가 로놉신이 생긴다고. 어둠으로. 아니, 밝은 데서는 뭐 있다고 써? 요놉신이 있다고 했지. 로가 아니라 요. 이해됐죠? 자, 보시면, 양성잡종은, 이제, 아까는 단임에 두 개겠지, 양이면. 그러면 섞었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대립형질. 무슨 얘기라고? T하고, T하고, B하고, B하고. 이렇게 되는 게 합쳐졌겠지, 그치? 이런 거는, 이렇게 결혼하면 TT하고, TT하고, TT하고. 이렇게 되는 게 섞이면 TT 되지, 그치? TT. 그치? 만약에 BB가 있고, BB가 있으면, 얘네는 BB가 되지. 그럼 이렇게 두 개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역치는 뭐라고 했어, 아까? 어떤 수준을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극되면 요거 여기까지는 반응을 해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최소한의 자극색이 여기까지는 여기 요 높이까지는 자극을 줘야 된다고. 자, 열성은 우성 반대가 열성이지, 우중성 반대가 열성. 자, 온실 효과는 뭐야? 온실처럼 효과가 되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둘러싸갖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점점 뜨거워지는, 못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유리나 온실을, 뜨뜻한 집은 유리로 짓거든? 아니면 비닐하우스, 비닐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복사되는, 반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서, 이게 이렇게 태양 복사라고 그러거든? 아무것도 중간에 없는데, 온 걸 복사라고 그래. 이거를 흡수해가지고, 점점 기온이 상승되는 거야. 용존상소량은 녹아있는, 1리터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 이게 적으면 물고기가 덩덩 떠서 죽는다는 거지. 그럼 이 적는 거는 썩은 물. 미생물이 많이 살고,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일수록 산소가 많다고. 자, 우성은 우중생이니까 반대는 열성. 그럼 잡종 1세대는 건 처음으로 된 거. 이렇게 이 TT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잖아? 그러면 TT 순종 나오고, TT 나오고, TT 나오고, TT 두 개 나오고, 1대1에 TT 순종 TT 1 이렇게 나와. 1대2대1로. 그런데 처음에 TT 순종끼리 아니면 TT 잡종끼리 결합시키면 제1세대는 TT라는 잡종이 나오지. 자, 원시하고 근시 아까 했지, 그제? 원시는 뭐라고? 이렇게 수정체가 있으면, 이 망막이 있으면 멀은 거라겠지, 이렇게 멀리 여기에 초점이 잡힌다고 했지. 그래서 볼록 렌즈를 해서 이걸 초점을 땡기면 여기까지 끌어온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노인들이 먼 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책을 못 읽어서 돋보기 쓰고 본다고. 이해됐죠? 원시. 유전은 전에 내려오는 거야. 흐를 유자에.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유전자 형질을 이어받아서 담는 거야. 이제 공부도 유전자다. 근데 남자는 엄마가 많이 닮아. 여자는 아빠 닮아.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좀 더 잘하거든? 에? 근데 아빠가 공부를 잘했어. 아빠가 머리가 좋았어. 유전자는 형질을 나타내죠. 이렇게 돼.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아빠 닮아. 그러면 아빠 닮으면 점점 엄마 쪽으로 가. 왜? 그러면 일찍 유전자가 발현될 때 남자애들은 여자다 엄마 닮아, 처음에. 그러다 점점 아빠 쪽으로 가. 그래서 커서는 이렇게 남자애는 아빠 닮고 여자애는 엄마 닮거든? 근데 어릴 때는 거꾸로 이게 골고루 반응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르칠 때도 보면 그런 것 같아,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엄마 아빠 이렇게 아들 딸이 크로스로 닮아. 근데 나중에 크면 아빠대로 닮고 엄마대로 닮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유전자형이 있어, 기호가. 그래서 유전자 기호를 나타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어로
자, 동화 반대는 이화라 그랬지? 동화는 탄소 동화작용으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내가 감자를 만드는 거고 복잡한 거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고, 이화는 다르게 변하게 에너지를, 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잘라서 에너지로 쓰는 거야. 자기가 자기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자가수정은 이 암술과 수술이 동시에 있는 것도 있어. 이렇게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하는 게 있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수정하는 거야. 암술과 수술 사이에서. 자, 잡종은 헤테르라고 그러네. 헤테르. 이것도 헤테르라.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잡종이야. 이런 게 잡종. 이런 건 순종. 이게 나쁜 거 같지, TT면, 그지? 열성만 있으니까. 이게 잡종이 아니라 이건 순종이야. 이건 잡종이야. 잡다하게 섞여 있다는 거야. 자, 적응은, 생물태가 거기에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는 거고. 적조 현상은 뭐냐, 적조. 빨갛게 되는 거야, 물이. 조류가. 왜 되냐? 물이 영양가가 많으니까 미생물이 막 번지는 거야. 식물성 크롬토신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야. 왜 미생물이 막 대량으로 발생하냐? 물에 영양가가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 쓰레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갑자기 늘어나. 그러면 미생물이 늘어나니까 산소가 다 죽어. 그 물고기가 싹 죽어버려. 그래서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이 바다의 적조 현상에서 빨갛게 되면 여기다 진흙을 줘. 진흙을 뿌리면 이 미생물들이 진흙을 좋아해. 그래서 진흙을 먹어. 먹으면 몸이 무거워져. 그럼 이게 가라앉아.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어버려, 얘가. 그래서 진흙 막 뿌리고 그래. 적합자극은 적당하게 수용하는 것이 반응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고, 정맥. 정맥. 심장에서 나가는 피. 나가는 피가 정맥이냐? 들어오는데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해 볼게. 동맥하고 정맥, 그지? 동맥은 심장이 뿜는 영양이 가득한 혈액, 그지? 그럼 나가는 게 동맥이지. 정맥은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있으니까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돌아오는. 그러니까 정맥은 들어오는 거고 동맥은 나가는 건데 이거 거꾸로 썼지. 나가는 건 동맥이라고, 이거 거꾸로 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변인 했잖아. 변인.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변인.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변인을 만들어서 약을 변화하게 하자. 약 하나, 둘, 세 개. 그렇게 하면 약을 하나 주면 이만큼, 두 개면 이만큼, 세 개면 이만큼. 그럼 어떤 게 좋아? 두 개가 제일 좋지. 이렇게 변할 줄 알고, 그럼 약의 개수에 따라서 요 수치가 달라지잖아. 이걸 종속변인이라 그래. 독립된 이 X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면 이거는 종속된 거지. P면 Q니까, 그치? 이걸 해야 이걸 다으니까, 그치? 그래서 종속변인이라 그래. 자, 주성은 자극이 가야지만 자극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음성 현상. 그러면 이게 이 빛에 따라서 빛이 있으면 빛으로 가는 게 있고 어둠으로 가는 게 있어. 그런 게 있잖아. 나방 같은 거 불 키우면 휘 날라 들어와서 디디디딕 하고 죽어. 그러니까 이 모기 같은 거 잡을 때 모기불 해놓으면 여기 전기도 흐르게 하면서 이 모기가 날아가다가 있잖아. 빛을 좋아해서 빛에 가갖고 딱 만나. 그럼 디지직 하고 떨어지는 거야, 죽어서. 그치? 그래서 주광성이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근데 밝은 걸 좋아한다고 어두운데, 바퀴 같은 데는 밝은 데는 가만히 서 있어. 어두운 데 찾아 들어가. 이러니까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주성이라고. 이해했어요? 척추동물은 등뼈가 있는 거. 사람, 물고기, 뭐 이렇게. 통제변이는 변인이 동일하게 통제돼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 실험기간 동안에.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뭐 때문에 자라요? 그러면 빛도 똑같이 주고 온도도 똑같이 한 다음에 물만 다르게 줘야 되거든? 그러면 빛하고 온도는 똑같아졌지. 그건 통제변인. 이해됐어요? 통제시키는 변인. 자, 그 다음에 표현형. 외관상으로 형질이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 TT가 흰색으로 나오면 TT도 흰색이 나오고 TT만 빨간색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모였을 때만. 무슨 얘기냐면 혈우병 같은 거 있잖아. 피가 계속 나는 거는 이렇게 TT가 둘 다 돼야 혈우병이 돼. 이렇게 얘도 혈우병 안 걸리고 얘도 혈우병 안 돼. 이거는 보인자라고 그래. 보인자. 인자를 보유한 사람.
그러면 나중에 결혼할 때 이 TT하고 TT하고 결합을 하면 한 명 3분의 1은 TT 나오고 TT 2개 나오고 TT 나오고 그런다고 했지? 1대 2대 1로 그치? 그치? 왜? 이렇게 하면 큰 TT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하니까 1대 2대 1이지? 어? 그러니까 혈우병이 4분의 1만 25%만 혈우병 생기는 거야. 이 혈우병 보인자 둘이 결혼을 해도 이해됐어요? 응? 자, 피드백은 공부를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자, 원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 원인, 공부하는 원인을 다시 고쳐주는 걸 피드백 해준다고 그러지. 공부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결과를 다시 고치게 원인을 이렇게 바꿔봐라 이렇게. 피드백. 그러니까 A를 해서 B가 나오면 이 B를 다시 피드백을 해주면 A를 고쳐주는 거야. 그럼 B가 더 잘 나오게. 빙글빙글 도니까 피드백이야. 거꾸로 돌아가서 백은 원이야. 자, 항상성은 항상 똑같게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온도 유지하거나 호르몬 유지하거나 이런 거 항상성.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밥을 먹으면 배불러라 그만 먹어라 이렇게 나오지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없잖아 이 호르몬을. 그럼 계속 먹는 거야. 배 터지게 먹는 거야. 물고기들 있잖아. 이게 이 금붕어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된다가? 계속 먹어. 배 볼록 해가지고 죽어. 그게 피드백이 안 돼서 그래. 호르몬은 먹이에 대한. 자, 항상성을 유지해. 외국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건 외부의 자극이 추워. 그러면 몸이 적당하게 반응해서 몸의 조건을 유지하는 거야. 응? 자, 오줌을 누는데 추운 데서 누면 뜨뜻한 게 나가지. 열기를 뺏기지. 그래서 몸을 떠는 거야. 운동을 해서 열기를 또 채우려고. 그래서 오줌을 넣고 추울 때 부르르 떠는 것도 항상성 유지야. 자, 항원 항체 반응 아까 했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침입해. 그럼 대항체를 만들어. 뭐가? 백혈구가. 어디에서? 림프구에서. 혈장에 있게 돼서. 그걸 만들어. 림프구에서 만들어서 혈장에 있다가 대항체가 나가가지고 병들을 감싸고 같이 이렇게 묶여갖고 같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못 움직이게 갖고. 자, 핵치화는 여기 있는 세포하고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여기 있는 세포에 난자는 여기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하는 거 여기는 핵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핵을 다시 넣어주는 거야. 그게 핵치화냐. 치화는 바꿔둔다. 수학에서 AX 플러스 B를 T로 치환하자. 이걸 T로 대신 놓자. 이런 것처럼 핵을 대신 넣는 거야. 환영동물은 동그란 환이야. 형이야. 지렁이 같은 게 환영이야. 마디가 있는 벌레. 환영동물. 혈압은 압력, 이 피를 하면 심장에서 팍 눌러주잖아. 그러면서 압력을 발생시켜서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두근두근 하는 게 압력을 팍 품어주는 거야. 그래서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벽으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야. 혈액은 응고해, 피가. 왜 그러냐면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새의 혈소판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딱지들이 드드득해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딱지야. 상처 딱지. 그게 뭐라고? 혈액이 응고된다. 굳는다는 거야. 혈소판이. 상처의 외부에 혈액 성분인 혈소판이 굳어가지고 혈액이 응고돼. 자, 협심집은 좁을 협이야. 협곡하면. 광자는 넓은 거고 협곡은 좁은 거거든. 심장이 좁아지는 거야. 심장 근육이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동맥이 좁아져. 그러면 확 압력을 주고 해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질어질해. 두통이 일어나. 그러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뛰지를 못해. 헉헉대 이렇게. 됐어요? 자, 호흡은 이화작용이야. 이렇게 숨 쉬는 거는 이화작용. 그럼 단지탄이다. 단지가 탔다. 단지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탄 단지 해도 되고. 그지? 이게 3대 영양소인데 이거를 영양소를 산화시켜. 그러면 뭐라고? 숨 쉴 때 우리가 왜 헉헉대냐면 달릴 때 산소를 많이 들어와야 돼. 왜?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몸에 살에 있는 지방 보관했던 거랑 산소랑 결합시켜. 그러면 불타는 거야. 불타는 것처럼 이게 뜨뜻하게 열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소음을 쉬는 거야. 숨을 쉬는 게. 그게 호흡이야. 호흡. 자, 화학적 산소 요구랑 이게 아까 산소 요구량은 동물이 물속에 있을 때나
어떤 식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해야 되는데, 화학 반응을 할 때 필요한 산소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에요. 화학 반응이 될 때. 자, 산소랑 결합하는 거는, 산소랑 나무랑 결합하는 거는 이런 걸 불난다고 그래요. 나무랑 산소랑 빨리 결합하는 거. 산소랑 어떤 폭탄이랑 급격히 결합하는 걸 폭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 산소가 빨려들면서 꽝 소리가 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오지. 그러면 이 살에 불이 나는 거야. 열이 나는 거야. 우리는 천천히. 그래서 온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산소를 들이부는 거야. 그러면서 산소랑 그러면 이 몸에 있는 에너지는 탄소로 돼 있어 거의. 그래서 탄소 하나랑 산소랑 합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산소를 다 썼지. 그럼 이산화탄소 불나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지. 그거를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덜타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 연탄가스라고 그러지. 그런 걸. 산소랑 탄소랑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이 탄소 덩어리가 뭐냐? 탄소 동화작용이라는데 이 탄소를 이걸 결합해서 쭈르륵 탄소 덩어리를 딱 뭉쳐놓은 게 녹말. 이해되세요? 감자, 고구마, 쌀 이런 거야. 자, 화학적 요소는 효소에 의해서 소화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화학적 요소 말고 화학 요소 말고 기계 요소가 있어. 기계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씹는 거, 위가 막 움직여주는 거, 창자가 막 움직여주는 거, 이건 기계 요소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침에서 보면 여기 아밀라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탄수화물을 소화시켜, 녹여. 여기는 염산이 있어서 약한 염산이 있어서 음식물을 녹여. 그래서 라면 먹으면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썩은 거 보면 녹아있는 모양 보이잖아. 인터넷에서 보면. 그게 소화효소라고 그래, 소화효소. 소화를 이루는 효소. 이 소화효소는 뭘로 만들냐면 단백질로 만드는데, 침이나 아니면 염산 이런 것들이 소화효소.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명체에 있는 촉매야. 소화가 잘 되게 재촉하는 거. 자, pH는 수소이온 농도야. 그러면 수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H는 특성이 뭐냐면, 수소는 결합력이 수헬리베 붕탄 이렇게 외운 적 있어? 나중에 중학교 때 배우는데, 수소가 원자 번호가 1이야. 수소. 그 다음에 헬륨이 2번이고, 헬륨은 좀 안정돼서 헬륨 가스 안정돼. 안 폭발 잘 안 해. 그 다음에 리튬, 수헬, 리, 배, 베륨,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화학연소가. 수소가 1번이야. 아무 데나 다 들러붙어. 그래서 수소가 많은 걸 염산이라고 해. 그러면 얼마나 결합력이 좋냐면, 염산을 사람한테 이렇게 부으면, 이 오다고 결합해서 붙으면 녹는다고 해. 살에 되면 살하고 결합해서 떨어져, 살이 이만큼. 이해됐지? 그래서 염산이 되게 독한 거야. 염산. 그게 엄청나게 센 거를, 이 수소가 많은 걸 산성이라고 그래. 이해되세요? 산성 반대는 염기성이라고 그래. 알칼리. 염기성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중성이 딱 물이야, 물. 그게 pH 농도라고 그래, pH. 그래서 염산은 pH 농도가 이 정도 돼. 엄청나게 세. 비누, 그러니까 이 염산이나 이런 산성, 흰 거 하면 여기, 이 알칼리는 비누야. 비누에다 씻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오, 끝났네. 생물. 다음에는 화학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